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종목은 안국약품입니다. 자, 그래서 안국약품에 대해서 어떠한 기업이며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유튜브 보시면은 저희 주식 더블클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이 영상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을 안녕하세요. 하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화면 하단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떠한 영상이 나오게 되냐? 바로 이러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고 공부방 입장하기 여기 클릭을 해 주시면은 뭐가 나오게 된다? 바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화면 좌측에 있는 저희 공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같이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종목까지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빨리 저희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확인하시고 이 부분은 잠시 뒤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 길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안국약품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 상대적인 흐름이 최근 들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올해 초 6천원의 저점권을 형성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8천원까지 약 50%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 최근 들어서 지난 7월달 고점권을 형성한 이후에 박스권에 갇혀서 두 달 동안의 움직임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예측을 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해당 기업이 이제 어떠한 기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지금 현재 안국약품에 대해서 한번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신약 개발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주력하는 종합 헬스 기업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얘기를 드렸고요. 일단은 뭐 해당 기업 1959년에 만들어졌고 최근 2000년 6월달에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거죠.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개발 및 생산 판매를 하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이다. 진해 거담제 시장, 순환기계 시장 등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안국유팜과 안국바이오 진단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는 제약시장에서 안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국내 제약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과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미래 역량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개별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 기업의 매출로는 안 되니까는 추가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여기에 대한 R&D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길게 살펴본다면은 역시나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역시나 사업 안정성이라든지 경영 투명성과 윤리 경영이 정착되어 내부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로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요 제품군 및 대표 약품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제 경쟁력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리고 더불어서 신흥국 수출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연계 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조금 확인을 해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기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위 말하는 이 수급이 도는 섹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기업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슈가 필요한데 이 이슈가 어떤 시점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더니 어떠한 부분에 편입이 되어 있냐? 면역항암제, 제약업체, 그리고 황사, 미세먼지 이쪽에 편입이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매년마다 황사, 미세먼지가 불어오고 있는 그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측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실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적인 실적의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자, 매출액이 보시면은 2021년 여기, 2022년 여기, 2023년, 2024년 이렇게 매출액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영업이익이 조금은 등락폭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죠? 영업이익이 조금 등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기업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최근에 변동성을 만들어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역시나 그냥 움직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뉴스들이 나왔는지 좀 이런 부분들 역시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해당 기업에 대한 뉴스를 보시면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지난 4월 달에 한번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세를 형성해준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는데, 그때의 우상향의 흐름들이 형성이 되었었고, 그때 말씀드렸던 50%의 상승률이 기록이 됐었죠. 자, 그래서 그때 어떠한 뉴스가 나왔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많은 뉴스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본격적인 상승세가 형성이 되었던 시점에서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식적으로 크게 이슈화가 될 만한 개별적인 뉴스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뭐가 나왔냐면 이제 다이소에 대한 약품 소동이, 약품 대란이 한번 있었었죠. 아시겠지만은 다이소에 약품을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폭이 컸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 중에서 해당 기업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슈화가 되면서 상승폭을 키웠던 점들이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5월달에 다이소의 제약사들이 모이면서 현재 시점에서 약국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는 바로 이 다이소에 입점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체크를 해본다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는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볼 수가 있었어요. 다만 지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형성이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 뉴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점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차트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차트만 놓고 보면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 상반기 단기적으로 50%의 급등세가 형성이 된 이후에 눌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형성해 주지 못한 채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박스권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라면 조금 더 눌린 가격 7,500원까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점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8,000원대 부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만큼 빠르게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아주 단순한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얘가 위로 갈지 우상향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우하향을 하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차트를 놓고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그널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토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에 임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역시나 8,000원 구간대를 돌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구간대가 이제 8,500원 상단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를 2차적으로 돌파 여부가 형성이 되는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뭐냐,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을 때 거래량이 한번 크게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이 한 번 더 형성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시점, 이때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역시나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역시나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수급의 중점적인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외인들과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즉 4월달, 5월달 당시에 해당 기업의 수급을 조금 체크해 본다라면은 일단은 지난 4월달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급등세를 보였던 시점에서 해당 기업의 수급은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건 개인이 얼마만큼 많은 물량들을 매집을 해 주느냐 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개인들은 매수를 보였지만 외인들은 매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흐름들이 되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눌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들 조금 주목을 해 보시면서 대응에 임하시면 어떨까라는 판단 추가적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좀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저희 공부방 입장하시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적인 디테일한 분석이라든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에다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입장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즉 화면 하단에 보시는 여기 꼭 클릭하셔가지고 입장하시고 당장 내일부터 좋은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